것인가 그 얘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2001년부터는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과학과 환경 과목이 필수로 도입이 됐어요. 한국과 다른 점이었고요. 그리고 2021년도부터는 미국의 뉴저지주에서 유초 중고생 140만 명에게 K-12 교육과정이 발표가 되는데 5가지 내용이 필수로 교육할 수 있게 반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생물정보고, 두 번째는 자원재활용, 세 번째는 기후변화, 네 번째는 2050년 100% 재생에너지 사용, 다섯 번째 그린에너지 경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후위기 리더십. 요즘에 기업과 그리고 소위 유명하다라고 하는 대학에서는 기본적으로 ESG, 기후위기 리더십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 한국에 있는 학교만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은데 이제 외국에 있는 학교를 간다고 했을 때도 필수한 항목이 한국에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뉴저지주에서 볼 수 있었던 사례였었고요. 프랑스가 굉장히 빠르게 가고 있는데 2015년 프랑스 파리 협약 때문에 모든 중고등학교 한 학급에 반장과 맞먹는 환경부장을 두고 전교 회장과 맞먹는 환경회장을 둬요. 이게 전국 위원회 제도가 열리고 여기서 제안을 한 게 교육부에서 반영을 해줘요. 탄생을 한 게 프랑스의 8대 교육 원칙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실행이 되기 시작한 게 가장 바쁘다는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에게 일주일에 2시간씩 한국으로 치면 창의적 체험활동, 국가 이슈 수업이 있는데 2015년부터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 수업의 사례 3가지 주제는 자연사, 그리고 기후위기 교육, 미래의 재생에너지 이 3가지를 고등학교 3학년 일주일에 2시간씩 하고 있다는 얘기가 프랑스에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5개년 환경계획을 발표했는데 그 중에서 먼저 놀스오프타인 지역에서 한 학교에 기후를 가르치는 환경교사를 한 명씩 배치하기 시작을 했고요. 옆에 있는 이탈리아도 2020년부터 일주일에 33시간, 일주일에 1시간씩은 최소한 초중고에서 공부하자라고 하는 환경교육을 필수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먼저 하고 있었던 나라를 보니까 핀란드예요. 핀란드는 다른 과목을 배우기 이전에 먼저 환경 과목을 9학점을 이수를 해야지만 그 다음에 생물, 지리, 화학, 물리 순으로 넘어갈 수 있는 교육과정에 필수를 두고 있는 이게 기후변화 현상에 있어서의 문제를 먼저 겪고 있는 나라들은 교육과정에 빨리빨리 도입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의 기후변화는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라 교육에서의 반영도 이제 준비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인데요. 호주가 굉장히 산불을 겪고 있는 것이 뉴스 속에 등장할 마음이 아픈 봄철을 겪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이 지역에서는 그동안 가르쳤던 환경교육의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고등학교 시간에 환경융합이라고 하는 과목을 필수로 두어서 그래 그동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무슨 내용을 배웠지? 종합하는 시간을 둡니다. 필수적으로. 이때 어떤 내용을 교육하나 보니까 호주에 있는 사막화, 생물다양성, 그리고 자원의 지속가능성, 생태계 서비스, 중요한 건 환경사회, 경제, 윤리적 요소까지 고려한 상호작용, 환경영향 평가, 그리고 중요한 식량안보, 지속가능한 경제, 그리고 지속가능성, 마지막으로 환경협약. 이게 그 초중고에서 배운 내용을 한번 종합하는 시간을 두는 게 호주가 가장 빠르게 가고 있는 환경융합 시간이었었고요. 아래쪽에 편집성의 데이터 국가가 빠져 있는데 이 데이터적으로 가장 빠르게 가고 있는 나라는 캐나다예요. 캐나다의 온타리주에서는 온실가스를 학교에서 2030년까지 80%까지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진국의 변화된 사례를 보았다면 그럼 학교에서 이걸 가르칠 수 있는 인력이 있을까? 한국에선? 그럼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인력 양성을 하고 있을까? 대만이 교육과정의 총론에서의 5가지의 기후환경 주제를 반영했고 이 교육을 할 인력을 현재 13,305명을 배출을 시키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에 있는 환경교사가 많지는 않아요. 전국에 있는 교원 숫자가 6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 환경교사는 전부 40명 정도가 있어요. 그럼 17개 지자체에서 약 2몇 명 정도가 있는 상태라 일단 2015년도 기후환경 문제를 우리가 제기를 하기 시작을 해서 환경지속가능 발전 교육이 총론에 등장하기 시작을 하고요. 해마다 교육과정에서 아이들에게 기후위기 환경교육을 해야 된다는 내용을 국정원서로 올려보내고 있고 그래서 2017년도부터 환경교육진흥법에서 학교장이 환경교육을 해야 되는 책무를 명시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2018년 그레타 툰베리의 전 세계의 미래를 위한 금요일과 함께 청소년 기후행동이 나가고 있는 시점에 맞물려서 저희는 이제 교육청이 제안한 것이 서울에서부터 제주까지 모든 아이들이 고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 그래서 교육감에게 제안을 하기 시작했고 반영이 시작됩니다. 청소년들의 요구와 함께요.
그리고 이제 2022 개정교육과정이 발표되는 시기에 맞물려서 다음 2021년도에 다음 발표하신 환경재단과 함께 청소년 환경회의를 온라인으로 국회 토론을 합니다. 코로나 시기였기 때문에요. 이 당시에 전 세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418 ppm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418 정도 청소년들이 모였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친구들처럼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1327명이 동시 접속을 하고 있었고요. 바로 그해 국회에서는 기후변화 환경교육을 이제 입법화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냐면요. 일단 초중고 학생들이 배우는 시기와 환경 과목이 다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학교만 분석을 하면 1학년 과정에서 자원순환, 미술 1학년에서 정크아트, 국어 1학년에서 빛공해, 도덕 2에서 지구온난화. 사회에서는 1학년에서 2학년에서 3학년에서 배울지 몰라요. 학교마다 그래서 그 학년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학교는 사회를 2학년에서 배우지만 어느 학교에서는 사회를 3학년 때 배우거든요. 그런데 자원과 에너지라고 하는 부분이 또 기술 2, 이게 3학년에 배울 수도 있게 되고 과학에서는 3학년, 왜냐하면 과학은 1, 2, 3학년 배우는 과목이니까 기후변화를 마지막 3학년 때 배우고 있는데 그러면 청소년들이 종합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한 번 배우고 이거 언제 배웠더라. 다음에 또 다음 학습해야 될 양이 많아지면 중요하지 않은 지석은 자꾸 잊혀지게 되고 기후변화가 나타난다는 게 한국에서는 크지 않다 보면 왜냐하면 에너지 접근성이 너무 높아서 더우면 에어컨, 추우면 히터를 틀고 시점은 내가 기후변화를 구분할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부터 한국에서는 이제 기후변화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동해안이나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그러다 보니까 온전하게 이 기후변화, 기후위기에 대한 지식을 학습자 스스로 해야 되는 문제가 남아요. 과목별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이 조각을 모아서 보완하고 종합하고 심화시키는 작업이 호주에 있는 환경융합시간처럼 한국에서도 필요해지게 되는 거죠. 최소한 내가 성인이 되기 이전에 그 시기가 빠르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환경교사들이 근무하고 있는 학교 속에서 어떤 내용들을 학습을 하냐면 무주는 반딧불의 개체수를 굉장히 지켜야 되는 지역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푸른공고에서는 반딧불의 개체수를 찾고 반딧불을 기억하는 어른들을 만나고 그걸 모니터링을 하고 네이처링 어플리케이션을 올리고 그 주변에 있는 생물종을 모니터링하는 확대되는 작업이죠. 지역에 맞는 사실은 교육은 약간씩 달라요. 자연환경과 접하고 있는지 인공환경과 접하고 있는지. 그래서 광주고등학교에서는 꿀벌을 모니터링하고 학교에서 실제로 꿀벌을 양봉을 하고요. 여기서 친구들이 또 하나가 청주여고 같은 경우는 공단이 주변에 많아요. 그래서 플라스틱의 문제, 미세 플라스틱의 문제는 넘어가고요. 그리고 서울 지역은 미세먼지가 너무 높아서 우리 학교에서는 미세먼지 프리존을 만드는 활동을 해보기도 했었고요. 이제 이 친구들이 학교에서의 캠페인을 넘어서 청소년 기후 행동으로 가게 돼요. 왼쪽 사진, 오른쪽 사진. 왼쪽은 학교 안, 오른쪽은 이제 무주 푸른공고 첫 번째 사례 학교였는데 이 친구들이 서울까지 와서 청소년 기후 행동에 참여를 하고 올해의 청소년 기후 행동은 지난 14일 세종시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지역에서 하게 되면 나타나는 문제점이 뉴스 포커스에서 노출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친구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2025 프랑스 파리 협약에서 설정한 지구의 온도 상승은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씨 이상 올라가지 않기로 전 세계가 합의를 했고 이 책임은 선진국에서부터 저개발 국가 모두가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해야 되고 한국은 2030년까지 40% 감축이 의무 국가인데 여기서 설정한 이산화탄소를 탄소 예산이라고 해요. 근데 남아있는 시간이 지금 6.5년이 남아있거든요. 그럼 3, 4, 5, 6, 7, 8, 2028년이면 이제 1.5도씨 상승성을 넘는 시점이 되면서 기후변화 속도는 더 빨라지게 되는. 그래서 어쩌면 2022 개정교육과정은 2025년부터 적용이 되고 5, 6, 7 바로 2028년 성인이 진입하는 시기에 이 친구들에게 나타날 기후변화의 세상은 너무 빨리 오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에서도 속도가 필요하게 된 거죠. 여기까지에 대한 내용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